가계부 초반에 보면은 직장인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착각이다. 지금 월급이 100%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보통은 월급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안정을 좀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계부의 모티브가 됐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요 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질문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월급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 돈이 지금 누구 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창업을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확 모은 돈을 1억을 갖다가 투자해갖고 카페를 차렸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료도 내고 전기료도 내고 원두값도 내고 뭐 또 뭐 있죠, 인건비도 내고 다 제하고 500 남은 거야. 이 500 누구 겁니까? 그죠, 일단. 내 거지. 야 이거 다 빼면 괜찮네. 내 거지. 내가 직장 생활보다 이게 낫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억을 갈아 넣었으니까 500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갈아 넣었으면 이거 3년 안에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3년이면 한 달에 277만 원씩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3년 안에 이 1억을 다 투자금 회수한다면 500만 원 벌어서 280은 투자금 회수를 해야 돼. 그럼 얼마 남아? 카페 안 하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200은 벌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500을 다 내 거라.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잖아요. 그럼 직장인으로 한번 더 돌아올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아주 운 좋은 사람이 월급 400번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럼 내가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를 뺀 모든 고정자산은 계속 감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경제활동의 가치, 직장인으로서의 경제가치는 감가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지금 월급 만약에 300이다 400이다 그거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절반만 여러분 거고 절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뭘 갈아 넣고 있죠? 아까 그 카페 창업한 분이 1억을 갈아 넣어서 500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젊음을 갈아 넣고 있잖아. 그럼 젊음을 갈아 넣고 있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이 끝나면 난 젊음도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절반은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에 미래에 나와 쉐어링을 해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저축을 안 한다고요? 저축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뼈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이제 모임이 많아지고 돈 쓸 일이 많이 다가오는 이제 연말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부 관리하기는 좀 애매해. 근데 당장이라도 좀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연말 모임이나 뭐 지출할 때 어떻게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때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의 경제 위기와 이런 어떤 역대급의 진짜 힘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연말부터 조금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할 때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여기다가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는데 그 김경필 멘토는 무조건 소비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무 과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거지 소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먹을 때 스페셜한 식사를 원하잖아요. 그 스페셜이라는 게 뭐냐? 가끔 먹어야 스페셜하잖아요. 스페셜한 건데 더 스페셜한 거, 더 스페셜한 거 계속 그러면 이상하게 돈은 더 들어가는데 전혀 스페셜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있어야 그 소비가 효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주말이 너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짧아서? 그게 답이네. 평일이 있어서 그래요. 평일에 시달리니까 주말이 좋은 거예요. 항상 모든 건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딱 정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가지 정도를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0위가 뭐냐면 구내식당 이용 안 하고 점심 외식하는 습관이에요. 그 구내식당 있는 분들은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하세요. 그래야 이제 외식이 정말 즐거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9위는 기본요금 택시 타는 습관. 그 기본요금 택시가 왜 안 되냐면 장거리는 괜찮아요. 장거리는 탈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타겠지. 근데 기본요금은 뭐냐면 헷갈리는 거야. 이거 전철 두 정거장인데 그냥 전철 탈까? 귀찮은데 택시 오는데 그냥 탈까? 요때 여러분들이 기본요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위는 커피입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하루에 몇 잔 하세요? 해봤자 한 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이렇게 MC를 그럼 공감, 저 2잔? 갑자기 또 이렇게 돌변하네? 한 잔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하루에 2잔, 3잔을 계속 루틴으로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탕비실 커피도 좀 이용해달라. 7위는 뭐냐면 이벤트 자금을
여러분 소득의 5%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월급 300이다 그러면 15만 원. 이벤트 자금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생일 챙겨주는 거잖아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뭐 예를 들면 베프 생일, 그 다음에 여친, 남친 생일, 기념일, 뭐 이 정도가 국룰인데 요거 벗어난 관계는 그냥 커피 한 잔은 어떻게 알게 됐다면 하지만 그거보다 이상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6위는 뭐냐면 계절마다 신상 옷을 꼭 사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옷을 좀 잘 사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옷 잘 안 사서. 네. 그러니까 뭐 정답이 앉아있네. 근데 사실은 사긴 사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패딩 샀으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작년 봄에 안 샀으면 내년 봄에 옷은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5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해지는 건데 5위는 여러분 소득의 15% 이상 문화 레저 비용을 쓰는 겁니다. 문화 레저 비용이 뭘까요? 뭐 공연 보고 영화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돈을 덜 쓰는데 문화 레저비 그러면 일단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들어가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문화 레저 비용, 취미 활동 비용. 이게 15% 이내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식생활비 있죠. 식생활비. 소득의 30%는 넘으면 안 된다. 번 돈의 3분의 1을 목구멍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3위는 여러분들 주거 비용이 월 소득의 15%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집 월세? 그렇죠. 대출?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자, 이거는 너무 초직주 근접을 하면은 돈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라는 개념은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초직주 근접을 하면 안 된다. 최소한 도어투도어로 한 50분 1시간은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단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2위는 먼저 결제하고 갔다 오는 해외여행 습관. 예산을 세워서 가세요. 근데 자꾸 예산을 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그냥 갔다 와서 갚자 이래버리면은 자꾸 예산을 오버하게 된다는 거죠. 자, 9개 말씀드렸는데 이 9개보다도 더 대단한 게 1위입니다. 1위 뭘까요? 1위는 뭐냐? 본인의 월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본인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차라는 거는 유지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유지비 계산해서 낼만 할 거, 쓸만 할 것 같은데 유지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감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감가 비용이 뭐죠?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요. 5년 지나면 65%가 날라가. 그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감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들어갈 유지비에 그걸 더하면 5천만 원짜리 차 감가 비용까지 하면은 130에서 140이 유지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월급이 400인데 GV70을 뽑았다. 그날부로 월급이 270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몇 %는 하지 마라. 또 뭐 이게 지금 적으신 분들 있죠. 영상 만약에 놓치셨다면 다시 되돌리기 하셔서 보십시오. 몇 %, 이거를 지키는 거를 여기에 실천하는 게 이 가계부예요. 뭐 딴 거 없거든. 근데 요것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꿈의 1억, 5년에 1억 만들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 조금 주는 회사만 욕하지 마시고요. 물론 회사도 좀 혼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좀 되네요. 좀 찐으로 감동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나요. 너무 좋아요. 김알바님은 제가 10가지 지금 아까 쭉 나열한 것 중에 솔직히 몇 가지나 거의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없어. 거의 없죠. 가계부 얘기 다시 조금 돌아와갖고 네. 이제 가계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만약에 내가 가계부를 처음 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좀 실패를 덜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봐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하세요. 매달 월간 시작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번 달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좀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뭘 도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써놨는데 딱 이게 펴면 처음에는 막 꼼꼼하게 손글씨로 이렇게 못 쓰더라도 교통 얼마, 의료 얼마, 금액만 정도만 써줘도 돼. 나중에 습관이 좀 들이기 전까지는 나한테 뭐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써나가라. 저처럼 좀 약간 계획이나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약간 사람들이 돈 모으라고 하니까 모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는 저축해야지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직 계획이 없어. 얼마나 모을지도 모르겠고 이 돈으로 뭘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월급 요 정도까지는 한번 모아봐라 이게 있을까요? 조금 악플이 달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유의점이. 일단 1년에 2천만 원은 모아야 돼요. 내가 지금 월급이 220인데 어떻게 그 163을 하냐. 여러분의 문제점은 지금 어떤 저축을 할 거냐, 어디에 뭐 투자를 할 거냐, 어떤 상품을 가입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를 딱 했는데 163? 뭐 그거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분은 뭘 고쳐야 되냐? 어느 은행 가서 어떤 상품을 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고소득자 직장인을 만났어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소득자예요. 92년생이었는데 월급이 1,050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인인데. 근데 뭐 물론 뭐 박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알바를 합니다. 알바해서 자기 월급에 자기를 가두고 싶지 않다. 물론 이 알바가 막 처절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 쉬는 시간 아껴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거긴 하는데 이 젊음이라는 게 청년시기라는 게 자기를 뭐 불태우는 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월급 250이다? 그 여러분 사회초년생은 원래 그렇게 낮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뭔가 이거를 250이라는 200만 원이라는 월급에 나를 가둘 생각을 말고 내가 뭔가 이걸 조금 뭐 바꿀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월급 200인데 어떻게 163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물론 뭐 모든 상황에 다 접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경필 멘토가 하는 얘기는 좀 너무 황당하다. 현실과 너무 안 맞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옛날에 스크린도 없었을 때 노란 선이 있잖아. 노란 선 1.5m 뒤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란 선도 그 앞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노란 선 뒤에 1.5로 가 있으라는 이유는 뭐야? 노란 선 밟고 있어도 그게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노란 선 뒤로 1.5로 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워닝,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2,000원 모아라. 그러면 이걸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내가 2,000원 못 모아도 1,500원 좀 어떻게 해보자. 안 되면 진짜 1,000만 원이라도 모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2,000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저 약간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월급이 원래 직장 다닐 때 200도 안 됐거든요. 근데 5년 안에 1억 모으려고 하니까 166만 원을 모아야 되는 거 한 달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업했어요. 거봐 생각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축하면서 좀 약간 이게 뿌듯하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너무 뿌듯하죠. 통장 잔고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게 확실한 교보제가 있어서 제가 힘이 좀 들드네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쁨과 행복 단어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그럼 95%가 행복을 선택을 한대요. 왜 그러느냐? 행복은요 컨디셔널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은 이 정도면 되면 좋겠고 뭐 자격은 이 정도 유능해지면 좋겠고 이게 어떤 자격이 됐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적인 거고요. 기쁨이라는 거는 unconditional, 좀 무조건적이야. 주변에 흥 있는 사람들 보면 너 기분 좋은 일 있냐? 너 뭔 일 있냐? 그냥 없는데도 좋아. 기쁨은 원래 unconditional이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에 도달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돈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고 몇 년 안에 나는 자격이 이 정도 갔으면 좋겠고 일은 이 정도 유능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가까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기쁨의 순간만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영상 보고 나서 뭐 시켜 먹어야지. 뭐 사야지. 어디 가서 또 핫플레이스 가서 뭐 해야지. 그거 다 카드로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자, 그 기쁨의 순간을 계속 만들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기쁨의 순간을 만들수록 행복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경필 멘토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저축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소비를 하는 사람은 순간은 되게 기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행복해. 왜? 통장에 잔고가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복해지시려면요. 가계부를 쓰면서 저축을 한번 해보는 한 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놀랍게도 김알밤님이 느꼈던 것처럼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돈 모으는 게 맞나? 약간 현실 좀 도피도 하고 싶고 현타. 이제 현타도 오기도 하고 막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겨내냐고 자주 질문이 받는데 김경필 트레이너님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리워드를 넣어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현타라고 그러지? 뭐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를 극복할 수 있게끔 요소에 재미의 요소를 좀 집어넣으시고 뭐 한 번 정도는 뭐 플렉스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이제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치킨이 어느 순간 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를 보면서 얼마나 최근에 치킨을 자주 먹었나. 자주 먹으면 맛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참고 오랜만에 먹게 되면 여행도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 제일 행복하고 뭐 치킨도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가장 큰 게 그래도 통장의 잔고를 볼 때 그런 약간 현타가 좀 극복됐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커지는 볼륨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 적금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김알밤님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재테크 전문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신작인 김경필의 짠테크 가계부 2024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전작과 신작, 가계부 정말 다 읽어봤거든요. 전작인 김경필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를 읽으면서 마인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써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권 짧게 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욜로니 플렉스니 이런 미친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또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만든 가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계신 신념이 정말 올바른 생각이다라는 믿음을 계속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 두 권의 책과 가계부 옆에 두시면서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2024년도를 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 덕분에 저축에 고민이 많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시청자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의 2024 짠테크 가계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가계부를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계부가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또 가계부가 가장 필요한 10분을 뽑아서 증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알밥이었고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